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이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디선가 기다리는 연락이 있는지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그러던 그때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이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두웠던 표정이 몇 초 동안 통화를 하더니 점점 풀리면서 남자는 황급하게 호텔에서 나가는데요. 도대체 이 남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미국의 브랜드님 사연으로 공식 이메일을 통해 보내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 브랜든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점점 커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지만 제가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상사들이 그만두지 않으니 자리가 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열심히 일을 해도 항상 직급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버지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운동하러 밖에 나가셨다가 추위에 의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다행히 병원으로 빨리 옮겨져 후유증은 없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입장이었기에 이 모든 것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이직을 한답시고 그만둬버리면 답이 없었던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 계속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에 해결할 돈이 문제였으니까요. 다만 어떻게든 승진을 하고 싶은 마음에 무슨 일이든 나서서 했습니다. 제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큰 계약건을 준비 중이던 상사가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급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았지만 회사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모험은 상사의 밑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었죠. 네,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처럼 느껴지더군요. 이 일을 잘 해결하면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계약금이 상당했거든요. 제가 맡았던 계약 중에 규모가 제일 컸기에 부담감이 엄청났지만 저는 당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라고는 말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기밀이기도 하니까요.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일은 계약금만 2천만 달러, 하나로 250억 정도에 달했다는 겁니다. 한 회사만 연계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 기회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죠. 그냥 말로 계약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발표로 저희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같이 가려고 했던 직원이 몸이 너무 아파서 결국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일에 혼자 투입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지만 사람이 더 우선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혼자 향했고 이틀 뒤에 다른 분들도 참여하는 전체 미팅에도 참여하실 거지만 제 발표를 먼저 듣고 판단하고 싶다는 대형 바이어가 있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노트북 가방에 유수비, 제 지갑까지 챙겨서 한국 바이어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괜히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미국에서 어머니께 전화가 온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지셨기에 연락을 하셨던 겁니다. 겁이 덜컥 나서 통화를 짧게 할 수 없더군요. 지친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정신이 팔려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으로 대충 택시비를 주고는 내렸습니다. 통화를 끝마치고 바이어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모님과 통화하느라고 중요한 노트북 가방을 깜빡한 거죠. 이미 택시는 떠났고 저는 멍하게 택시가 떠난 방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군요. 그때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던 통역사와 마주쳤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괜찮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통역사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깜짝 놀라면서 카드로 계산은 했는지 영수증은 받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계산했고 영수증은 받지도 않았다고 했죠. 그러자 오히려 그녀가 더 당황하더군요. 바이어를 만나기로 1시간이 가까워졌고 약속을 어길 수 없기에 아무 준비도 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바이어는 상황은 알겠으나 그래도 내용을 알 테니 브리핑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략적인 브리핑을 했으나 바이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서 이틀 후에 다 같이 모일 때 발표 내용을 다시 살펴야겠다고 넘어갔습니다. 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죠. 회사 밖으로 나오니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필 기밀 사항이랍시고 노트북과 USB에만 저장해둔 것이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럽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많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찾은 적이 없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갑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통역사 선미 씨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마음에 걸린다면서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근처 경찰서의 경찰은 아직 들어온 물건이 없다며 만약 비슷한 물건이 들어오면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제 연락처를 건네드리려고 했는데 선미 씨가 먼저 명함을 드리며 연락 주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더 의사소통 전달이 정확할 테니까 자신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누구 번호든 상관없다 싶었죠. 선미 씨는 갑자기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전국 택시운송 사업조합이라는 것이 있다더군요. 그곳에 연락하면 알 수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 회사에 전화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유실물의 경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더군요. 더군다나 개인 택시면 개인 택시 연합에 알아봐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루 내내 선미 씨는 저와 택시 회사까지 가면서 찾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미 씨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죠. 제 실수로 인해 일어난 것 때문에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었으니까요. 지갑도 잃어버린 탓에 선미 씨에게 돈을 빌려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회사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게 되면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라며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내일 오후에도 못 찾으면 괜히 회사 망신 말고 미팅을 취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큰 미팅을 저의 실수로 취소된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더군요.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걱정이 되어 자는 것이 불가능하더군요. 기억을 더듬어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에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니 답답하더군요. 그렇게 호텔 로비에 하염없이 앉아 있는데 선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미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인가 싶어 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저는 순간 뭘 찾았다는 건가 싶었죠. 포기 상태였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혹시나 싶은 생각에 노트북을 말하냐고 물었죠. 맞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이 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겠다며 어디냐고 물었죠. 그녀는 경찰서에 있으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간 어제 경찰서 앞에는 이미 선미 씨가 서 있더군요. 기대도 안 한 일이 그것도 하루밖에 안 지나서 생기니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새벽이 되어가던 시간에 택시기사가 경찰서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유실물이라면서 노트북 가방을 건넸고 근처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니 신고 접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답니다. 제 지갑 안에 신분증을 보고 제가 누구인지 기억해낸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같으니 꼭 전달해달라고 했답니다. 기사님은 노트북이 있는지도 몰라서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녔는데 그중 한 승객이 노트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알았다더군요. 승객을 태우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승객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두고 갔다는 것이 놀라웠죠. 사실 놀란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지갑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물가를 잘 몰라 환전을 많이 했었는데 지폐 하나 사라진 것이 없더군요. 한국인들의 도덕성이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분의 성함이나 연락처는 알 수 없냐고 했죠. 그분은 굳이 연락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안고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텔에서 내용을 보완하고 미팅 전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죠. 미팅 날에도 택시를 탔으나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안함에 선미 씨와 함께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정신이 없어서 택시에 또 노트북을 두고 내리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대형 바이어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3명의 바이어가 있었으며 그들은 정말 깐깐하게 제 발표를 듣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원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항들이 많았다면서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죠.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계약서를 따낸 상태였죠. 저는 덕분에 회사에서 입지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 지부가 개설되어 높은 직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노력했던 선미 씨는 우연찮게도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동료가 되었죠. 모든 인연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인들의 인정과 도덕성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